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광화문 집회바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코로나19 확산세까지 더해지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광화문 집회 참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인솔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에 이어 아들까지 봉사활동에 매진한 가족 봉사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 김해 신간의 봉사단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비교적 안심지역으로 분류됐던 경남마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 수칙 준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굳건하게 지켜오던 코로나19 경남 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21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신규 확진자는 모두 8명. 광화문 집회 참석자 3명과 이들과 접촉한 2명이 2차 감염됐습니다. 수도권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177번의 자녀도 확진됐습니다.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부산 231번의 접촉자, 마산 60대 남성도 확진됐고 거제에선 40대 여성이 감염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N차 감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주말이 되기 전에 감염 우려가 있는 집회 참석자들을 최대한 찾아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월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분들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경남은 방역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행정명령에도 광화문 집회 참석 명단 제출을 거부한 창원 인솔자 4명을 고발했고 거제 1명은 수사 의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광화문 집회 경남 참석자는 모두 1,237명, 아직 87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감염 발생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인근 시도의 발생 상황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현재 논의 중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수도권 발에 이어 깜깜이 감염까지 N차 감염 확산에 경남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경남도의 긴급 행정명령 위반자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광화문 집회 참석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인솔 책임자를 수사 의뢰한 데 대해 경남경찰은 관련자 출석 요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처벌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남도가 광화문 집회 참석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인솔 책임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는 20일 정오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에도 끝까지 협조를 거부한 창원시 인솔자 4명을 고발하고 거제시 인솔자 1명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에 목사와 장로 등 신도 다수가 참석한 도내 교회에 대해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가 발동할 예정입니다. 길고 요란했던 장마가 지나고 이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더운 날씨도 날씨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다시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인 마산 어시장. 여름 휴가철 외지인들로 북적여야 할 시기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손님이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죠. 60%, 70% 넘게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어요. 생선이라든지 야채라든지 모든 거 사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작년에는 정말 이리 서가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많이 취소 다 됐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던 마산 어시장. 잠잠해지나 싶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저녁 장사만 하는 점포가 있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근 가게들도 사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찾아주지 않는 장마로 인해서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때도 손님도 오지 않았고 장마와 코로나와 같이 겹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폭염까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19와 함께 더욱더 더 힘든 상황이. 긴 장마를 끝으로 찾아온 폭염에 무서운 코로나19 확산세까지 유례없는 잔인한 여름을 나고 있는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일단 수도권의 노래방과 클럽 등 12종 시설의 문을 닫도록 했는데요. 과연 업주들과 시민들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서울 은평구의 한 번화가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연신내역의 한 건물. 클럽과 노래방, PC방이 있는 곳인데 조용합니다. 정부 조치로 영업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골목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노래방마다 출입문 앞에는 영업 중단 명령서가 나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노래방을 찾는 시민들로 붐벼야 할 시각이지만 이 영업 제한 조치로 노래방 등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 거리는 한산하고 또 어두컴컴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원래 바글바글하죠. 이 노래방들이랑 이런 것도 다 원래 문을 열었던 거죠? 그렇죠. 반 이상 언제 와서 평소에 평일에 있던 손님들의 일단 거의 사람이 없죠. 하지만 다른 골목은 좀 다릅니다. 술집과 음식점이 몰려있는 먹자골목,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만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날의 모습입니다. 인파 속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치는 등 경각심이 느슨해진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영업 중단 조치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문 닫은 데가 있어? 노래방이라는 다 닫았지. 노래방이나 PC방은 다 닫았지. 지금 술집 열었어요. 술집이 닫는 데가 있나? 몰라. 심지어 감성주점과 로맨틱 포차 등 헌팅 포차임을 암시하는 주점들도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주점은 고위험시설 12종에 들어가지만 영업신고를 일반 음식점으로 해 단속망을 피해간 겁니다. 꼼수 영업인 셈입니다. 네, 일반 음식점이에요. 구청에서 따로 문을 닫으라고 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점 내부에서는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입장하는 손님의 명단도 따로 적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에 냉소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닫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처음 나오기 전에부터 그 전에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되게 오래 방치해 둔 것 같아가지고. 관할 지자체는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다 붙였죠. 이게 준수사항인데 지금 내려온 게 150제곱미터 이상들만 방역수칙 준수 이렇게 내려왔고 일반 짧은 청소들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구멍 뚫린 방역망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심다혜입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21일 낮 12시부터 31일까지 경로당과 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PC방,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21일 기준 창원에는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21명이 검사를 받아 1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복절 집회에는 버스 11대에 367명이 탑승했고 191명이 자진 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22일부터 31일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21일은 오후 5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측은 최근 여름 페스티벌 기간 운영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었지만 집단 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자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지역 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73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오는 29일까지 73명에 대해 문자나 전화를 통해 능동 감시를 할 예정입니다. 거창군은 집회 참석자의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도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이뤄집니다.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비군 소집 훈련은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전환되고 올해 모든 대상자의 훈련은 이수 처리됩니다. 원격 교육은 화생방 등 전투 기술 과제와 예비 군복무와 같은 소개 교육 과제로 구성되며 모든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몸이 아플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생필품을 구매할 때 출퇴근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식보다는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시켜서 드시는 게 낫겠고 운동 역시 집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시고요. 쇼핑 역시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 주문을 활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가 안 되는 곳이나 사람이 많은 밀폐, 밀집, 밀접 공간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응원을 하는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자제합니다. 사람 간 거리는 2m, 불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악수나 포옹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역시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국민 행동 지침 알려드렸습니다. 김해에 봉사가 직업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봉사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봉사가 곧 쉼이자 삶이라는 한 가족, 신간의 봉사단인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봉사를 시작한 신현빈 군은 받은 장학금을 다시 기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 동네 히어로 김해 신간의 봉사단을 만나봅니다. 방학을 맞은 고등학생 신현빈 군은 요즘 김해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자 이들을 위한 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도우미로 나선 겁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구직활동 한 건 하셔서요. 9월 18일 금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현빈 군은 학기 중에는 매 주말, 방학 중에는 요즘처럼 매일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요양병원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농번기에는 농촌에서 일손을 도우며 봉사한 시간이 어느덧 2,600시간.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화개장터에도 다녀온 현빈 군에게 봉사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일을 안 하시고 나눔 그냥 기부를 받고 급식카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눔을 받았으면 너도 실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런 말이 전 조금 와닿더라고요.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덕에 받은 장학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장학금 50만 원으로 선풍기 10대를 구매해 김해한 주민센터로 기부한 겁니다. 봉사라는 좋은 활동으로 인해서 상품을 받았으니까 그 상품을 더 좋은 일에 썼으면 합니다. 저는 힘든 분들이 그 좋은 거를 씀으로써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빈군을 봉사의 길로 인도한 건 삼촌 신영복 씨입니다. 10년 전 다낭성 신장질환이라는 유전병을 알게 된 신 씨. 깊은 좌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우연히 시작한 봉사가 신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병이 내한테 왜 온 거지?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많이 움츠리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냥 봉사를 하면서 즐거웠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2번, 3번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그게 해지고. 신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조카 현빈군과 함께 봉사를 이어갔고 같은 질환을 앓고 있던 현빈군의 아버지 신영만 씨도 동참해 신간의 봉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서로에게 무심했던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졌고 그 결과 신간의 봉사단은 지난해 봉사인들의 대회인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경남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또 이렇게 봐주시고 또 나름대로 인정해 주시니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디딤돌로 새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책임감도 생기고요. 봉사단의 막내 현빈군의 꿈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학교도 보건전문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발전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조금 되고 싶으면서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제 내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게 간호사라는 그런 직업과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봉사하며 나눔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신간의 봉사단.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간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간의 봉사단 파이팅!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아름다운 나눔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창원 광암해수욕장이 개장 51일 만인 지난 20일 폐장했습니다. 지난달 1일 개장한 광암해수욕장에는 5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광암해수욕장이 지난 2018년 16년 만에 재개장한 뒤 첫 해 2만 9천여 명, 지난해 3만 9천여 명,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된 5만여 명의 방문객이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거창, 합천, 하동, 창녕, 밀양 등 내륙 지역에서 오후부터 밤사이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부터 낮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그래도 30도 이상으로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합니다. 한낮 활동은 가능하면 자제하며 불쾌지수가 높은 만큼 서로 배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